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100년 전에 이미 이 불편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와 고카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로 풀어낸 책입니다. 출간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출발점은 목적론입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면 아들러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목적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식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한 이론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핵심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을 추적하면 결국 인간관계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자기 혐오도 그 뿌리에는 항상 타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러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내 인생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철저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나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신의 과제이지만 그것을 인정할지 말지는 상사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자녀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과제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 행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가족이나 회사 같은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는 과거와 미래,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무한한 개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 타인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칭찬도 경계합니다.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맙다, 도움이 됐다는 감사와 공헌의 표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과거에 갇히지 마라. 타인의 과제를 짊어지지 마라.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 각본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책은 한때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죠. 누군가에겐 인생의 지침서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험한 자기계발서로 불리는 책,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자, 이 숫자 33.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책이 한국에서 무려 33주 동안이나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거의 사회 현상 수준이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책 한 권을 두고 이렇게까지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을까요? 인생책이라는 찬사와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는 비판.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이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독특한 형식이에요. 보통 심리학 책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지혜로운 서력자랑 고민 많은 청년이 계속 대화를 나눠요. 덕분에 심리학의 거장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아주 쉽게 마치 소설 읽듯이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이 문장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책은 그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프로이트 심리학의 원인론과 아들러 심리학의 목적론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죠. 원인론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봐요. 근데 목적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해서 밖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먼저라는 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적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삶은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세운 목표가 결정한다. 심지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노라는 감정조차도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내가 꺼내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이 책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이 문장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그게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정말 대담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좋아요. 그럼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잊어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알고 보면 전부 인간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국엔 인간관계 문제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뿌리를 인간관계로 보는 아주 과감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딱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과제의 분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내 과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 누군가를 위나 아래로 보지 않고 동등한 동료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공동체 감각.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전의 뒷면, 이 책을 향해 쏟아졌던 정말 날카롭고 거센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문장이 바로 이거죠.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가 우리 뇌와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된 지금 이 주장은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곧바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불행을 개인의 목적과 선택의 문제로만 보면 개인이 어쩔 수 없었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폭력의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셈이 되니까요. 게다가 학계에서는 더 근본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아들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들러의 사상 일부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아주 심각한 지적이었습니다. 비판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한다는 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 아들러의 원전을 왜곡했다는 의혹, 심지어는 책의 대화 형식이 독자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거만하게 느껴진다는 의견까지 이 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 깊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던 걸까요? 이제 이 책이 주는 매력적인 약속과 날선 비판들을 종합해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진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서평 사이트인 굿리즈의 평점을 보면 이 양극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5점 만점과 4점을 준 사람이 거의 70%에 달하죠. 그런데 동시에 낮은 점수를 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인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왜 문화현상이 됐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끝없는 후회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정말 사이다 같은 메시지였던 거죠. 복잡한 세상에 지쳐있던 현대인들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급진적인 자기신뢰, 이것이 과연 행복으로 가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복잡함과 내 안의 진짜 상처를 외면하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일까요? 그 답은 결국 이 책을 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